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녕하십니까죠? 우리가 안녕해야 돼. 진짜 안녕해야 되고 지치면 안 돼요. 지치면 안 돼. 이거 긴 싸움이에요. 긴 싸움이어서 정말 지치지 말고 가야 돼서 저희가 메뉴 하나 준비했어요. 춘천 닭갈비. 예, 타임쿡에서 파는 춘천 닭갈비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귤 드셨잖아요. 귤 맛있었죠? 맛있었지. 희순의 농장에서 고맙다고 연락 왔어요. 제주 희순의 조생귤 취재 편의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매우 감사했다라는 인사 저희가 받았고요.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 100% 국내산 춘천 닭갈비입니다. 춘천 닭갈비 아시죠? 닭갈비의 고장은 어디입니까? 춘천. 춘천이죠. 예. 너무 좋죠. 춘천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생산해가지고 집이면 집, 야외면 야외, 어디서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이거 시식을 해봤잖아요. 혹시 뭐 사진이 준비되면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엄마들한테 딱이야. 왜냐하면 이게 소포장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야채만 준비하면 양배추, 깻잎, 양파, 파 요 네 가지만 준비해가지고 그냥 볶으면 돼. 우리처럼 밖에서 일을 많이 하는 엄마들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저녁 식사가 그냥 뚝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춘천 닭갈비 그리고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걸. 그러니까 그럼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막 드실 텐데 우리가 그건 좀 안 돼요 스튜디오에. 아니 왜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 우리가 먹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실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볼 그래. 거야. 이렇게 못 팔아가지고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은 이게 도로잖아요. 있고. 하나 1인분 다 먹을 자신 있어요. 바로 보여드립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하나 들고 이렇게 실물 들고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이렇게 근데 장사해서 돈 벌겠어? 저희가 아직 사실 우리가 이제 연습 게임이야 이번 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정말 제대로 할 때 여러분들 맛을 볼 수 있게 하고요. 타임쿡에서 준비한 이 춘천 닭갈비 해썹 인증 받았고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했습니다. 간장 양념 닭갈비, 그 다음에 매콤 달콤 양념 닭갈비 1kg 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마련을 했고요. 기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파, 양배추, 깻잎, 떡사리, 우동사리 넣어서 조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팩에 8,900원, 1kg 한 팩에 8,900원. 이게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좋네요. 요새 어디서 8,900에 이렇게 저희 4명이 같이 먹었거든요. 저희 식구들이. 그랬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간장 닭갈비도 똑같이 한 팩에 8,900원. 그리고 3팩 이상 하시면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은 어디서 하느냐? 네이버 타임쿡 검색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0262648819 0262648819 여기로 전화하시면 바로 너무 싼 구매가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능하십니다. 싸요 이게? 우리가 빨리 사 먹자. 예, 아니, 왜 이렇게 싸지? 빨리 사 먹어. 아니 근데 제가 먹어봤거든요. 너무 근데 싼데? 닭고기 크기가 제법 실해요. 그리고 되게 우리가 왜 그런 거 무슨 뭐지? 다 만들어져가지고 조리된 식품을 반조리 밀키트. 식품, 밀키트. 응. 반조리 식품을 사면 사실 뭐 몇 개 없잖아. 낙지 그치. 같은 거 몇 개 없고 막 다 다른 것만 많은데 이 집은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닭고기밖에 없어. 양념하고 닭고기밖에 없기 때문에 야채만 조금 사가지고 그냥 바로 하면 한 5분도 라면보다 빨리 되더라. 예, 그래서 정말 밖에서 저처럼 많이 일이 많으신 엄마들에게 진짜 강추해요. 전 개인적으로 닭갈비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머. 그래서 사실 제가 군부대 내가 사드릴게. 춘천, 홍천 이렇게 근무할 때 거의 일주일 내도록 닭갈비 먹은 적도 있어요. 닭갈비 막국수 이렇게. 닭갈비 막국수 맞아. 그러니까 춘천이 춘천 유명해. 닭갈비는 영 다른 건 네, 아니에요. 네. 제가 알기에는 그 양념의 독특한 맛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뼈 없이 딱 실하게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도 먹을 수 있다. 진짜요. 너무 맛있다. 네. 싸다 그리고 맞아요. 8,900원. 네. 그리고 애들이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은 모르겠지만 가격은 좋네요 하셨는데요. 맛 좋아요. 맛도 좋고 가격도 좋다. 맛 없을 수가 없어. 그냥 닭갈비 자체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냥. 승질을 내지 마. 왜 승질을 내? 야, 우리 박지훈 전달 좀 하고 싶어서. 변호사가 준비를 광고해야겠다. 했어도. 준비를 해서 준비를 했어도. 진짜 저희가 다음 주에는 꼭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니까 실물을 갖다 놓으라고 일단. 안 알았어. 먹어도 되니까. 실물을 갖다 놔라. 저희가
진짜 큰 잘못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대로래 반드시 예, 실물을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저희가 이제 정치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내일 그 국회가 매우 긴장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가운데 이 얘기부터 좀 할게요. 나는 되게 기가 막힌데 무슨 기자들을 골라봐다. 김용현 측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데 JTBC, MBC 니네 오지 마 이랬다면서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 지금 내란 세력들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채널A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 지금 입장문 낸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입장문. 이제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브리핑룸을 쓸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SNS로 쓴다는 건데 그냥 내용 자체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 진영을 네. 딱 이제 막 결집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 내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은 지금 아직 구속 상태예요. 심지어 김용현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니고 그 변호인단이 나와서 한다는 그러니까. 건데 내일 모레 이제 풀려납니다. 만약에 이제 구속 기소가 안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용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갈라치기 이거를 이게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합헌이냐 위헌이냐 내란이냐 그 질서냐 이거가 구도가 아니라 이거를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국힘이냐 뭐 민주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영으로 좀 갈라치려고 하고 있어서 JTBC, MBC 지금 빠지라는 거고 딱 그 단톡방에는 SBS와 종편들만 지금 한다라는 거잖아요. SBS가 딱히 그렇다고 우호적이지도 않아요. 솔직히 지금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윤석열이 했었던 거 바이든 날리면 그 기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되고 언론 노조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도 또 성명 냈어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내란 제목이 죄송합니다. 예, 어떤 언론도 내란범에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굉장히 긴급하게 잘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모든 언론은 내란범 김용현 변호인단이 완전한 언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한 기자회견 취재와 보도를 전면 거부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예.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태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MBC하고 JTBC가 취재를 안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변호인단이 저희는 MBC하고 JTBC 있으면은 우리 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기자들이 같은 동료 기자들이 네. MBC하고 JTBC 나가라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럼 아예 그러니까 거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취재 거부. 니들이 아쉬워서 하는 건데 기자회견 그렇지. 그래 우리 취재 안 할게 그러면 이렇게 정도는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좀 맥락이 같은데 내란 상황이 지금 끝났다고 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내란은 제가 말씀드린 대법 판례도 그렇습니다. 상태범, 계속범이라고 봐요. 윤석열이가 저 건자에 지금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한덕수도 거기 부하 내동을 하고 있고 거기서 윤석열이 구속되거나 하여튼 그런 정도가 탄핵되거나 그 상황이 될 때까지는 내란 상태 지속된다고 보고 가장 저는 언론 또 이 메이저 매체에서 좀 안 좋은 게 지금 좀 전에 말씀했지만 정치하듯이 얘기를 해요. 내란을 맞다 아니다 법률적으로 민주당은 맞다 국민의힘은 아니다 정치 싸움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맞아요. 김용현이가 예. 결국 원하는 거는 정치하는 거다 이것도 내란 아니다.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 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하고 맞습니다. 자비 없이 예. 무차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엄 처음에 됐을 때는 모든 언론이 똑같이 하다가 지금 20일 정도 지나가니까 되게 변동된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자단이 저는 보이콧한다고 했으니까 잘했는 것 같은데 언론사들도 진짜 정치 행위는 이렇게 보도하는 게 맞지만 이건 정치 행위 아닙니다. 내란에 계속 쭉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아예 기자회견을 못하게 이런 애들한테 언론의 자유를 허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뭔 얘기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내전 일으키려고 지금 이거 하는 네.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만약에 언론이 여기에 가담을 하는 거면 저는 뭐 데일리안이나 이런 매체들이 가서 또 라이브 하거나 이럴 수 네, 있다고 하겠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막 조회수 장사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복무와 자세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옛날에 출입 기자단 할 때 일본 말씀은 안 되지만 당고 많이 하잖아. 당고. 예.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당고가 그러니까 네. 같이 어떤 기사의 논조나 이런 거를 약간 네. 맞추거나 기사를 그렇죠. 낼지 말지를 네. 같이 결정하는 그렇죠. 거 이거를 당고라고 예. 하죠. 예. 예. 기자단에서 정말 황당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외교나 뭐 통일부나 이런 데 취재할 때도 간혹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찬성하는 게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내어줘서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갈라쳐서 너는 되고 너는 취재 안 돼. 저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자기들이 뭘 그렇게 대단한 행동을 했다고 그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고개 숙이고 이제 옛날 같으면 사카 쓰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언론 자유를 침범하고 침해하는 사람한테 또 그런 세력한테 언론 자유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적 방어적 민주주의 얘기를 계속 했지만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동조하는 국민의힘이나 그 평론하는 사람도 사실 저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언론 기관 자체가 거기 탁 끼어들어가서 만약 지금 원하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정치 게임이다라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또 그런 언론 기관도 아주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하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박 변호사님 무리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리한 거예요. 네. 박 변호사님이 그 맞는 논조인 거죠. 저는 그런데 정말 폐간시켰으면 좋겠어. 이 정도 무리한 거잖아. 그 정도로 제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다들? 진짜. 근데 지금 또 하나 불안한 징후가 데일리안하고 여론조사 공정이 어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늘 발표는 됐어요. 오늘 오전 7시에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근데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지한다? 윤석열 지지한다 30.4, 지지하지 않는다 68.2. 그 서정욱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계엄 때보다 더 올랐어 지지율이. 그 용산 분위기 좋아. 이대로 가. 좋아 빠르게 가.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하우스 팩트죠, 사실은. 야, 여론조사 공정. 그렇죠. 뭐 또 꽃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뭐 그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 공정 우리 다 알다시피 펜앤드 마이크가 또 조사했나요? 그쵸. 아침에 펜앤드 마이크, 펜앤마이크도 했어요. 펜앤마이크의 여론조사 공정 등등을 하게 되면 보수층은 응답을 많이 하고요, 진보층은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더 집계가 많이 되고 질문이 보면 가관이에요. 제가 소개를 좀 뭐 다는 못 드리지만 예컨대 막 질문 앞에 그 깔아놓습니다. 이게 지지할 것처럼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질문도 문제가 있고 하우스 팩이 적용됐기 때문에 30.4까지 나온 거고요. 뭐 마찬가지 진보에 또 가까운 매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 너무 믿을 필요도 없고 다만 이걸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래도 윤석열이나 이 등등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 내란을 일으키는 그쪽에 어필을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버티고 네. 그리고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믿고 이 상황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가지고 놀 수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이런 자신감이 있는 그게 거예요. 있는 거니까 이걸 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검찰도 그리고 공수처도 뭐 좀 태도가 스탠스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자신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충분히 이 정도면 갖고 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착각하고 어우 지지율 올랐네. 네. 우리가 역시 내란 옹호하고 계속 네. 부정선거 음모론도 계속 주장하고 그래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착각하시길 바래요. 예, 선거 치료 이제 선거 치료를 좀 받아야지 정신이 네. 들거든요. 선거 치료. 절대 정신 안 듭니다. 저 정당은 제가 보기엔 절대 정신 안 들어요. 지금 예. 뭐 권성동 권영세 체제하고 지금 예. 아무것도 지금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예. 그냥 그 기조로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서 데일리안 같은 데서 이제 그 땔감 주는 거잖아요. 이게 너희들 맞아. 예. 결국은 뭐가 이제 보여주느냐 선거로 보여줘야 되는 뭐 저는 지금 선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은
빠른 탄핵만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제 뭐 기조는 항상 똑같은데 어쨌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지금. 내년 아마 4월에 보궐선거도 열릴 것 같고 네. 뭐 아니면 그렇죠. 대선하고 지금 합쳐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 어쨌든 대선도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아마 다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절할 겁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되면 또 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표 줍쇼 하면서 그치. 무릎 꿀고. 근데 하던 게 그거잖아. 큰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게 지금 경제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불안해 보이고요. 사실은 질서정연하게 탄핵도 되고 뭐 한덕수가 만약에 제대로만 갔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또 탄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국민의힘도 동조를 하고 있고 이게 이 경제나 이 모든 것을 가장 국가가 안 좋은 게 불확실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딱 세 가지예요.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그리고 특검법 통과시키고 윤석열 구속시키면 돼요. 맞아요. 이 세 가지만 딱 하면 갈 길이 딱 보이잖아요. 네. 근데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만 돼도 안 돼요. 세 개가 딱 돼야 되는데 3종 세트. 다 돼야 돼요. 다 네. 돼야지만이 뭔가 불확실을 제거돼 가지고 네. 외국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경제 움직임이라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전 제일 답답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보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지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최소한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을 못 잡아요. 죽었다 해도 못 잡아요. 근데 옛날에 박근혜 때 기억나는 거 보면 박근혜 때는 그래도 그나마 사과하고 탄핵 당하고 할 때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도 지금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좀 네. 전에 김준평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제 이래 되면 어떤 선거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배수의 진을 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배수의 진을 치면 빠뜨려야 됩니다, 그냥. 발로 차서 밀어 넣어버려야 돼요. 네. 밀어 넣게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보고는 있는데 민주당이 저는 전략도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한덕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민주당이 이제 끌어갈 것 같은데 네. 결국 국민의힘하고 타협하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2009년 3월 이후 최고다. 지금 1,460원을 1,500원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원달러 지금 환율이 1,460원 이제 40원 남았어요. 1,500원 되려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 무역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되면 물가 또 올라요, 우리. 예. 아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 네. 환율이 올라가지고 수출에 유리하다라는 거는 이미 옛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원화가 약하면은 다른 나라에 많이 팔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수입 물가 중간재를 수입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만드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뛰면은 이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일부 기업은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네. 상당수의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특히 내수는 끝장난다. 네. 사실은 수출 그러니까. 기업 몇 개는 좋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이게 2009년 3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그때였어요. 딱. 맞아요. 예. 2008년부터 리만 브라더스 하반기에 무너지면서 그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만큼 지금 이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에 이제 9위예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지금 뭐 당장 위험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은이 가지고 있는 게 4,100억 달러 정도 돼요. 지금. 예, 예. 예. 이게 그런데 앞에가 이거를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돈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하나는 인정을 안 하지만은 환율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500원대로 안 간 건데 그럼 외환 보유고로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계속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 3자로 떨어지는 순간 3,900으로 떨어지는 순간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게 불안하고 외국에서 불안하게 본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외환위기가 저는 올 거라고 믿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굉장히 경제에 타격을 입을 거다 지금. 예. 이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길지 않게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게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많이 이게 투자를 하고 여기에도 달러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국민연금은 너희까지 이 외환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달러를 달라고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더 달러 수급이 요구가 많아지니까 너희는 우리가 한은에서 직접 수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예. 그래서 이거를
달러를 줄게 하느니 보유하고 있는 거.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최소한 네. 달러 요구는 그대로라도 시장에서는 덜 오르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이제 특정 기간이 지나면 한 뭐 2주 뭐 한 달이면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무조건 손해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사실은 온 전체 다 우리 다 대상자예요. 다 전 국민이 다 전 국민이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국민연금이 다 메꿔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나라를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잘 이 상황에서 나 유일하게 진짜. 막을 방법은 네. 사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지만이 이제 하방으로 가는 막을 수 그렇죠. 있어요.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무조건 그게 정답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냐는 왜 거야. 국민의힘이고 한덕수 같은 사람은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안 어떡하자는 하고 거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지도 않는 논리를 대요. 난 뭐 권영세나 뭐 권성동 이런 사람들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땐 이렇고 뭐 소극적 뭐 계속 여기서 무슨 뭐 욕을 개헌 하면 얘기를 되지. 하고 황당무계한 소리를 너무나 하는 거야. 답답합니다. 아니,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데. 나라가 지금 진짜 누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들 잔꾀만 부리고 있다. 이거는 해결하고 더 국민의 마음을 사가지고 나 다음에 선거에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뭐 이재명이 됩니까 바로?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선거에서 뽑는 겁니다. 바로 됩니까, 어데? 그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해결하고 탄핵 내란범 아닙니까? 반란범이고 수개고 아직까지 안 잡혀다 가고 있고 이걸 빨리빨리 해결을 할 때 도움을 줘야 되지. 왜 엉뚱한 소리하고 논리도 없어요. 법률가라는 사람이 막 오기살 다. 우리 옛날에 그 얘기했었어요. 탄핵 이거 되기 전에 계엄 사태 일어나기 전에 한동훈이 쫓겨나면 권고 올 거라 맞아, 진짜 똑같은 것들이 왔어.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진짜 2K가 온다고 했었는데 똑같은 걸 뽑으면 어떡합니까? 나 7월 23일 날 그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그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나온 KK 얘기 했다. 이게 둘이 2K가 나온다고 했었어. 쌍권총. 그래 쌍권총. 근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계엄까지 일어났는데 똑같은 놈들이 왔다. 똑같은 사람들이 왔다고요. 이게 무슨 정상적인 정당인 겁니까 진짜. 이게? 이 와중에 그러니까- 박지훈 때문에 웃는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여기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워낙 또 정치적으로 수준이 높으시니까 그런데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1회 우선순위는 탄핵 심판을 궤도에 올리는 거 맞아. 이게 1번이에요. 뭐 이제 탄핵을 언제 하고 그거는 헌재가 결정한 문제잖아요. 네. 심리를 하고 그거는 일단 탄핵 심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궤도에 올리는 거가 1번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소위 말하는 내란 잠부를 진화하는 거 이게 이제 2번이 돼야 되고 동시에 물론 진행돼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탄핵 이후에 이제 대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걸 다 섞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미묘한 게 조중동의 논조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그 계엄 사태 벌어졌을 때는 거의 비슷했거든요.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선이 완전히 프레임을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은 어저께 조선일보 일면이 뭐였냐면은 일면 톱이 여야 헌정의 원로들 선개헌 후 대선 제안 이게 일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선이 언제 벌어질지 뭐 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이거 헌재 그거를 결과에 따라서 돌아오면 어떡할 건데? 저도 개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저는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그거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지금 이건 거의 내전 상태로 가게 생겼어요. 이건 맞아요. 저는 요 상황을 보면서 국힘의 영구내란 음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가 지금 6인 체제인데 네. 만약 그러면은 이대로 3명이 임명이 안 되면 정영식 1명, 윤석열이 임명한 정영식이 1명이 만약에 미친 척하고 만약에 기각이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복귀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2명 퇴임하면은 4명 되잖아요. 네. 그럼 헌재가 그냥 마비돼요. 아무것도 맞아. 못 하면은 그러니까 한덕수가 2년 반 동안 그러면 권한 대행할 수도 있고요. 그 와중에 윤석열이 어떻게 해서든 또 슬금슬금 기어 나와 가지고 또 뭐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헌재부터 지금 정상화하는 게 이게 최우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절차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그런데 이제 이 길이 막히면 여기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최상목으로 가고 근데 최상목까지는 괜찮은데 최상목 다음부터가 더 안습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교육부총리 이주호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과기부 장관 그리고 나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에요. 지금 순서가
그러면 최상목에서 이 문제가 스텝이 꼬인다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그래서 민주당을 자꾸 막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왜 저렇게 뭐 바로 탄핵을 다 해서 하지?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가 외국에서 쳐다보는 모습은 한덕수까지 딱 해가지고 윤석열은 좀 잘못한 게 확실하니까 질서정연하게 좀 이게 딱딱 진행되는 걸로 아마 또 민주당 입장에는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한덕수가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뭔가 뭐 정신이 확 됐는지 몰라도 갑자기 무슨 욕심이 생긴지 몰라도 뭔가 바뀐 상황 같거든요. 아니, 용산에서 차기 대선 그쵸? 후보로 그 얘기 하잖아요. 돌잖아요. 너가 대통령 할 수 네. 있다. 그 얘기 듣고 뭐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서 후순위 가면 계속 탄핵합니까? 나라 엉망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저는 여기서 마지막 여지를 둔 게 오늘 이제 14시에 네. 본회의 통과되면 예. 직후에 이제 임명하나 안 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뭐 하루 이틀을 있다가 하지 않을 예, 거예요. 예. 하면 바로 하고 예. 안 하면 바로 탄핵해야 돼. 예. 본회의하면 탄핵해야 됩니다. 예. 바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마지막 어떤 한덕수의 어떤 본인 개인 그거예요. 예. 국가가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려면 말씀대로 최상목이라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주호 장담할 수 있습니까? 네. 유상인 맞나? 유상범 형 유상범 형.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사실은 한덕수가 잘 해줘야 되고 또 공수처도 좀 마찬가지고 좀 그렇게 가지 않으면 국가가 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이제 안 가길 바랐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막 복잡해지냐면은 사실은 이주호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주호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이번에 그 계엄 때 국무회의에 안 들어갔잖아요. 안 이주호는. 들어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탄핵한 명분도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상목이 오히려 좀 나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강하게 반대하고 거의 뛰쳐나오다시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엄 때 예. 국무회의 때.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가냐면은 최상목 다음에 이주호 다음에 유상범의 형인 과기정통부 장관 유상희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조태열인데 조태열은 그나마 저는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네. 봐요. 그 다음에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가 법무부 장관인데 박성재 지금 탄핵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법 해석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대행이 임명을 받는 차관이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게 돼 있어. 맞아. 말싸움하게. 근데 박성재 다음이 누구냐면은 김용현이에요.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거기도 탄핵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국방 차관이야, 김선호. 국방 차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가 누구냐?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에요. 여기도 탄핵돼 있어 지금. 그 다음에가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 그 다음에가 문화체육부 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한덕수 총리께서 국가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헌재는 돌아가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요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 14시 본회의니까 통과되자마자 임명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법 해석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을 좀 봐야 된다. 그 사실상 용산에서 찍은 대통령 차기 대권 후보가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정말 비참하게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착각 속에 이제 잘 또 현혹을 시키나 봐. 뭐 이 방송 보진 않겠지만 네. 만약에 당신 탄핵되면 100% 구속입니다. 100% 바로 구속됩니다. 제가 장담컨대.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 자기의 일신의 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욕심 안이 이런 게 막 작동하는 것 같아. 국민의만 얘기 들어보고 민주당 얘기 들어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장담컨대 당신이 잘못 결정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네. 그 박지훈 변호사의 장담을 믿으십시오. 저는 말 거의 다 네. 맞아요. 예. 구속 당신 한 달 안에 구속됩니다. 일주일은 아니고 한 달. 일주일 한 달.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구속된다. 구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 똑바로 해야 된다. 예? 만약에 혹여라도 엉뚱한 상상하면 큰일 난다. 근데 자기가 나라가 감이 되나 이래 됐는데 그 뭐 아니, 대통령 된다고. 저는 다 뭡니까, 떠나서 이 사람. 지금 진짜 심각해요. 앞서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지금 진짜 심각한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영구 내란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내란 상황을 사실상 내전으로 변경하면서 반대 안 그래도 귀찮은데 다 그냥 뭐라 그랬지? 수거 대상? 수거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자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나라를 끔찍한 지경으로 끌고 가려고 네. 하는 겁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보기엔 김준일 평론가도 수거 대상이었을 것 같은데. 한 2차 수거 대상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난. 그러니까요. 속보가 쭉 들어와 있는데요. 진짜 옮기기도 싫은데 김용현
국회 이용한 정치 폐악질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도 기자회견 받아주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딴 말하는 변호사들 전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상한가요? 부정선거 의혹 해소는 대통령의 의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 다른 거 뭐 옮길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 보이콧했다고 합니다. 오지 마라 하지 마라. 그만둬라 다 그냥. 그게 뭐야 그게. 그냥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누가 해야 돼? 대통령이 있어야 대통령과 이게 다 거기서 걸려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대통령이 있어야 돼서 그거는 정권이 교체되고 뭐 가능성이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있노. 네. 집비 몰라. 그러니까, 나라 엉망이 되고 있는데. 네, 나라가 진짜 정말 저는 진짜 그 지금 나오는 거면 그 지난번에 12월 12일 날 윤석열이 발표했던 그 저 대국민 담화에 중국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 얘기가 계속 나오고 서해상 NLL에서 실제로 국지 도발 계획을 갖고 있었고 원점 타격 계속 하려고 했었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영구집권으로 가려고 했었던 게 아귀가 딱딱 떨어진다. 그렇죠. 그 이후에 김건희 통일 대통령 여기까지 가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끔찍해지는 거예요. 끔찍하죠. 예, 네. 그런 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이 되겠습니까? BTS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이 나라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거가 뭐 네. 이렇게 말씀 나왔게 조금 드리면 보도된 바가 YTN에서 보도한 거니까 그 국회 운영비를 삭감하라고 최상목이한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날 맞아요. 개엄할 때. 계엄날. 그리고 이 새로운 입법부 비용을 좀 만들어 봐라 이런 그래 지시를 계엄 했었어요. 입법부 지시. 이 뭐냐 하면 왕이 돼 가지고 국회는 없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애들 국회 만들다는 상상을 한 거야. 계엄하면서. 지가 되면서 국회는 없어지고 국회 내 부하 같이 되고 정말 지금 좀 전에 김건희 얘기를 했지만 예. 정말 통일 입법 한국 지가 왕이 되는 그런 것까지 상상한 게 아닌가. 민주주의하고는 1도 관계없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생각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계속 가만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저 홍장원 1차장 얘기하면 자기가 지금 들은 얘기 다 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김병주 의원도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보받은 거 다 공개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근데 이미 뒤집어졌는데 더 뒤집힐 얘기가 뭘까? 그렇죠. 저는 이게 외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 그다음에 한중 관계, 그리고 나는 일본하고도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팔려고 했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독도 팔려고 해도 또 이상하지 않아요. 하는 짓거리 보면 네. 하는 짓이 이게 정상이 아닌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냥 대통령이 왕이 돼가지고 입법부도 지배하고 사법부도 지배하고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여차하면 북한 자극해가지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계엄 상황 계속 유지하면서 입법부 해산하고 지금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김정은이가 안 말려들었죠 결국은. 그러니까 부정선거 같은 거 핑계 대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딱 보이는데 이런데도 이 애들한테 동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팩트들을 종합해 보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계획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었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이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얘기 들은 바대로 보수 세력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오직 지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극한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해프닝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치밀하게 계획을 지금 짜가지고 네. 뭐 굉장히 내란 수준이 아니라 외환 유치죄까지 지금 거론될 정도로 이 정도가 나오면은 이거는 국민의힘도 이거는 선을 어느 정도는 그어줘야 된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그냥 보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물론 언젠가는 생기겠지만은 네. 여기는 저는 위헌정당 심판 바로 들어갈 거라고 봐요. 네, 나중에 이제 바로 네, 들어가고 바로 해산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예. 권성동이 그 와중에 얼굴 고개 들고 다녀라 지역구에서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라. 저 어제 한겨레 신문 보다가 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뻔뻔하게 다녀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폭
깡패 양아치들이나 하는 행동인 거잖아요. 사실 정상적인 국민의 표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 내란적 상황에서 자숙하고 김상호 의원처럼 울기라도 하고 어떤 진심 어린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그래야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 했잖아요. 그렇죠. 5년 만에. 예. 박근혜 탄핵 5년 만에 다시 정권 잡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야 뻔뻔하게 들고 다녀 지역구에서 뭐 전 진짜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까? 그 누굽니까? 저 봉지욱 기자는 이제 강원도 안 간대. 그런 사람 또 찍어주면 강원도 안 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진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봐야 되는 게 단순 내란이 아니었어요. 계엄해서 뭐 부정선거 이게 아니고 실제로 알고 보면 전쟁이라도 야기해가지고 계엄 상태를 만들고 입법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씩 드러나.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 자기들 필요 없는 사람들은 수거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준비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정은이가 올 초에 이제 작년에 올 초에 그 신년에 헌법 같은 거 바뀌면서 두 개 나라다 이제 적대적 그거를 하면서 국가로. 사실은 이게 좀 우연히 일치인지 뭐 의도된 건지 몰라도 시비 걸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통일할 생각 없으니까. 그게 좀 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어물풍선 날리는 건 날리지만 그쪽에 이렇게 막 던지고 무인 띄우고는 다 우리 국방부에서 했던 맞아요. 걸로 보여요. 전쟁 한번 일으켜 보려고 생 난리를 쳤는데 네. 그 기조 때문에 안 걸린 거거든요. 10월 달에 그리고 예. 김정은이 그때 성명 냈어요. 네. 나만 침범할 생각 아, 없다고. 없다고. 그때 맞아요. 10월 달에. 네. 그래서 그때 즈음에 이제 국방부에서도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 또 침범할 생각이 없는 것도 맞겠지. 당장은 해필이면 또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치.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말려들 생각도 없고 말려들 만한 여건도 안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다 쑤셔보다가 결국은 네, 진짜 부정선거로 지금 들고 나온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수의 만평 그 기억납니까? 네. 한겨레인가 어디 우수의 만평이 김정은이 이렇게 TV 네. 보고 있는데 나만 TV 보고 있는데 개엄? 그 부하들 막 불러. 너희들 뭐 했어? 하면 저희도 모릅니다. 그럼 왜 개엄을 했어? 막 그런 우스개 만평이 있어요. 왜냐면 전쟁이 났어? 그래서 김정은이가 물어보는 거야. 놀래가지고. 나만 우리가 침공한 거야? 그게 없습니다. NK 데일리에서 네, 보도한 내용을 그걸 바탕으로 한 너무 건데 빡세졌어요. 자기들끼리 놀랐다는 거. 우리 중에 누가 나만의 군을 보냈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장성들이. 아 이제 진짜 우스개로 얘기를 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인 거고 이를테면 김정은이 그때 도발할 결심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진짜 지금 나라가 지금 나라가 끝장나는 초토화가 거예요. 됐을 끝장나는 거 거예요. 초토화됐을 거 아니니까. 살면서 김정은을 칭찬하는 일이야. 살다 김정은을 다 칭찬하고 진짜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그 진짜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이 뭐 물론 윤석열을 뭐 감싸고 도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한 목소리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라 한덕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오늘 그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가지고 윤석열은 100일 지나면 우리 세상이 온다고 믿고 있다. 이제 이런 거면서 끊임없이 정광훈을 포함한 그 아스팔트 세력들을 모아서 반격을 꾀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국힘의 목표가 뭐냐? 일단은 자기네들이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어떤 요런 잔기술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하는 거는 맞고요. 근데 최종 목표가 정말로 윤석열은 그 생각을 실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루트로 들었어요, 저도. 자기가 이거 기각이야. 기각될 수 있고 시간 끌면은 뭐 내가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국힘의 얘기들 들어보면은 그렇게 다들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좀 하지. 그러니까 자기들. 결국은 뭐냐면은 네. 사실은 각자 도생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뭐냐면은 윤석열을 내주더라도 최대한 늦게 내주고 보수 세력이 살아남는 거 요게 지금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여기에서 김건희 특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건진 그 수사 체포해가지고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예, 법사폰 확보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친한계 쪽 인사한테 들은 건데 네. 한동훈 대표가 지대한 관심이 있다 이 수사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네. 이거의 최종 목표는 모 윤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명태균 게이트에 걸려들지 않은 선수들이 있어요. 네. 명태균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네. 반목을 해가지고 안 되는데 요 지금 건진폰에서는 주로 그쪽에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이름이 나온 게 윤한홍한테 청탁에 들어갔는데 네. 본인은 거부했는데 윤한홍 플러스 더 있다라는 네. 겁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결국은 지금 이게 검찰이 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특검으로 갈 경우에는요. 이게 그러면은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초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검으로 안 가게 하고 최소한 이거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검찰은 그러면 워낙 정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세게 수사를 더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대선 국면으로 가면은 상당수가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을 복귀시키면 좋지. 그게 1번인데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혼란하게 혼탁하게 해가지고 본인들은 명태균 쪽,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 게이트를 지금 막아보려고 이거를 수사를 지금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다. 저는 거기에 네. 단초가 되는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쌍특검 하면 공무원이 수천 명이 수사 대상이 된다. 무슨 공무원이 수천 명이 수사 대상이 돼요? 국힘이 수사 대상이 국힘이에요, 되지. 국힘. 국힘이 수사 대상이지 무슨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 돼요. 에? 아까 그 저기 박범계 의원은 점잖게 공무원들은 참고인 신분은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게 호도를 시키는 거죠. 아니, 마치 지금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핵심은 명태균 건진이에요. 그 휴대폰에서 그 얘기도 해요. 그 취재한 이정주 기자가 건진은 또 그 IT 문맹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음을 못한데 명태균은 녹음하고 뭐 파일 만들고 막 이런 걸 잘하는데 건진은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생각보다 별게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진을 잡아간 게 친한 검사다. 그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매우 한동훈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동훈이 지금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나 누군지 알겠다. 예. 원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예. 없는 거지 이 예.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 그 친한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뭐 약간 해외여행 가거나 좀 국내 여행 가거나 그게 아니라 집에 있다고 합니다. 집에. 집에 있고요. 부지런히 전화를 돌리고 있대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어떻게? 아 모르겠어요. 세력을 그러니까. 규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관망인데 그게 그 전화가 검찰일 수도 있고요. 네. 뭐 모르지 나는 모르는데 상당히 그렇게 열심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아마 대선 요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을 본인이 검찰을 이용해서 쳐내고 네. 대선 출마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금 주변에서는 한동훈 보더라고요. 대표가. 한동훈 대표 뭐 하여간 뭐할게 없잖아요. 지들끼리 다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를 위험을 너무 이 윤핵관들과 이 선수들이 대선 주자들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감지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사실은 모두 계속 얘기했지만 이걸 아예 딱 개념화해야 될 것 같아요. 내란죄는 1997년도 그 판례에서도 나왔다시피 상태범 계속범입니다. 네. 지금도 내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있는 이상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거기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도 민주주의 적에 대해서는 배려나 이런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가차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 줬는데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할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민주당이 주체가 되지 어디가 주체가 되는지 상관없이 네. 좀 강하게 더 강하게 그냥 언론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한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법률적으로 다 좀 이렇게 다 기록해놓고 다 해가지고 다 처벌해버려야지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법치를 깨려고 하고 민주주의를 깨려고 하는 그 적한테는 한치의 배려도 하지 말아라 달라. 그게 국민의힘이든 뭐든지 간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다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네. 그게 아니고는 이 위기 극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전 너무 많이 들어요. 저 나중 얘기인데 요거는 꼭 저는 개헌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그래서 형기의 미국처럼 형기의 3분의 2을 채우지 않으면은 사면을 못하게 하는 거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네. 내란, 외환 이런 거는 아예 사면 불가능하게. 이게 사실 그렇죠. 전두환의 이 사례가 너무 안 좋은 경우 우리한테 맞아요. 이거를 남겼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역사적
이 안 좋은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할 얘기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절대로 진짜 못 오게. 절대로. 근데 지금 심각한 얘기가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그 기가 막힌데 포고령에서 국민 통행 금지가 있었나 봐요. 맞아요. 네. 네. 통금이 도대체 언제적 얘기야 통금이. 근데 통금을 윤석열이 지우라고 했다. 이거를 또 이제 그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발상인 건데 하나는 포고령 때 국민 통행 금지도 시키려고 했었고 중요한 거는 그거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윤이 빼준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런 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떻게 통행 금지? 내가 보기에 대치동에서 제일 먼저 반대할 걸? 그러니까 통행 금지는 이미 그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그때 통행 금지 검토했다라는 거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용현 그 변호사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포고령에서 국민 통행 금지는 삭제를 하면서 전공인은 처단하는 거 넣고 그러니까 다 미친놈들이에요. 내가 보기엔 다 미친놈들인데 네. 이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그나마 국민을 생각한다라는 거를 지금 프레임을 지금 이렇게 짜가지고 좀 들어오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뭐가 안 돼요. 전환이- 포고령 예, 자체도 제가 했던 그 봤던 내용과 똑같거든요. 네. 그럼 옛날 포고령을 그대로 썼던 거고 그게 추가한 게 전공의하고 의사들 처단하는 거하고 네. 그 통행 금지를 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네. 포고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그 위헌적인 발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너무 끔찍해요. 우리 통행금지 겪어봤죠. 민방위 훈련하고 이런 시대 우리 살아봤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잖아요. 근데 나라를 최소한 40년, 50년 전으로 백도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기득권을 누리면서 천년만년 거기에 야합하고 협력하면서 간신배들처럼 그렇게 해서 살려고 했었던 거다. 그게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의힘 아직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도 마찬가지.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3명이 사실상 이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23명이 이탈하면 이거 큰 거다. 얼마든지 세력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근데 이 사람들 왜 가만히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가 내가 보기에 완전히 이게 딱 그 친윤계가 장악한 정당에서 소위 친한계라든가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옴짝달싹 못하게 뒷조사도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한동훈 책임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본인은 뭐 법무부 장관, 뭐 검사명 엘리트를 했는데 정치라는 거는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과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밀고 당기기도 하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공천권까지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비례대표나 일부는 본인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 당권 잡고도 보면 사람을 제대로 잡아놨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력화를 시켰어야 돼요. 최소한 주류 세력, 자기 입장의 주류 세력, 친한 쪽의 의원을 저라면 한 20-30명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공천을 지가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당대표까지 돼요. 최고위원하고 다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신의 어떤 엘리트,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세력화를 못 시켰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친한 게 누가 있습니까? 장동혁조차도 반발하고 이런데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력화가 안 된 게 아닌가. 결국은 친윤계가 중심에 딱 있고 다른 세력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안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는 권력에 복종하는 데 좀 익숙한 게 그런 문화적 정서적 그리고 이제 공천 문제 뭐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이런 거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라고 분류되는데 사실은 꼭 친한계라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모두 친한계도 아니거든요. 사실 중립적인 인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딱 나와가지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거를 분단까지 각오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숨 죽이고 있는 거고 제가 몇몇 의원들 만나 보니까 네. 이 당은 그냥 갈 때까지 가서 문 닫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 국민의 의원들이. 뭐 제가 진짜?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답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 어설프게 뭐 하는 것보다 그냥 하게 냅두는 게 낫겠다. 그냥 차라리 그렇게. 자기들 위원정당 심판 받고 끝내는 게 문 닫고 다시 새로운 보수를 위원정당까지 이동시키는 게 가면 낫겠다? 의원직까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아, 그건 안 사실은 되고. 그것까지는 아닌데 네. 아예 그러니까 완전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네. 어설프게 네. 이렇게 하느니 이게 뭐 윤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있으니까 그냥 사실 무기력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 권성동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 느낌이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려면 누군가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그 깃발의 기수가 누가 될 거냐.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유승민 대표가 주말에 대구 간다면서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네. 제가 최근에 유승민 의원도 이렇게 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본인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 대선이 그러니까 대선이 그래서 정면 돌파하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그 배신자 프레임 내가 직접 국민들한테 TK 대구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호소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대구에 내려가는 것도 아마 그 본격 아직은 아니겠지만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요 상황이 어지러운 상황이 정리가 되고 탄핵이 이제 제대로 헌재에서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은 네. 정치적 액션이 아마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이 어쨌든 뭐 네.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뭐 그건 모르는데 그래서 구심점은 결국은 대선 국면이 되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구심점이 없고 쌍권 권성동 권영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고 네. 대선 국면 되면은 급격하게 또 이제 옮겨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이를테면은 뭐 유승민, 네. 뭐 안철수 어쨌든 여기는 다 탄핵 찬성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홍준표밖에 안 남거든요. 홍준표 사실 권성동이나 싫어해요. 또 솔직히 네. 안 네. 좋아해.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뭐 밀어야 될 막 이런 상황이라서 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그 정당은 지금. 예. 아 근데 홍준표는 진짜 대구 얘기 좀 해주세요. 슬픕니다. 예. 진짜. 대구시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대선이고 본인도 나이도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무조건 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탄핵도 본인은 이렇게 가야지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안타깝고 아쉽고 저 고등 선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상합니다. 전화 좀 하세요. 전화 바꿨다면서요? 번호 바뀌었다면서요? 요도. 근데 아버지. 그대로 있긴 있어요. 번호. 번호 바꿨대. 부침 묘도 받고 파묘를 했어 지금 파묘를 했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진짜. 보기에는 근데 진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좀 허울 좋은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실체가 어떤지가 이번에 다 드러난 것 같아. 진면목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무속에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준의 이 강자와 네. 그다음에 목리와 뭐 이런 것들 법률가 아니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 평생 검사한 사람이 저렇게 소환에 불응하면서 버티고 그러면 내 세상이 올 거야라고 믿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지배한 나라가 우리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했나 그 토대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이 어찌 보자면 새로운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어떤 소중한 기회에 어떤 그 서막이 열렸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두 분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저 예배는 왜 본 거야? 근데 갑자기 궁금해요. 그냥 그거 왜 아직도 억울해? 망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무속하니까 예배 받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 보도할 필요도 없는 것도 보도하고 관저에서 예배한다고 진짜. 느낀 거고 예. 아직도 술 먹고 술이나 끊든가 술 먹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 정신 망상 장애에 있는 사람 빨리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 체포해도 영장 내준다고 보거든요. 아니 긴급 저는- 체포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은 줄 것 같은데 공수처가 주저주저 하는 거 아 공수처 그냥 아닙니까? 해야 된다. 지금 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체포만 되고 윤석열이 잡혀 들어오면 네. 국면이 확 바뀔 겁니다. 그렇죠. 권성동이나 맞아요. 이런 권영세 네. 같은 사람들도 구속되면 바로 이 사람들 또 그날로 바꿔 네. 입장을 태도를.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공수처가 고민하는 게 하나는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검찰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열흘 정도 구속해놓고 또 검찰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20일 뒤에는 또 풀어줘야 되니까 어쨌든 네. 해야 되는데 이 열흘 안에 지금 확실하게 기소를 할 수 있을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느냐, 수사가 되고 증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받으면 안 되지, 이첩을 하면 안 되지. 이첩을 왜 그렇게 받아? 쫄보면은. 네. 그러니까 나머지 수사는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다 하고요. 이상민하고 윤석열 두 개만 공수처가 해요 지금. 네. 근데 이상민은 뭐 하나만 하고 사실은
나중에 뭐 하면 되고 윤석열 네. 한 명 있는데 그거를 이거 못 한다고 공수처? 그럼 공수처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 솔직히. 그럼 저는 공수처는 필요하다라고 보지만은 네. 본인들이 어떤 지금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수처를 더 조직을 확대할지 네. 어떻게 할지가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간해 본다고 대통령께서 우리 수사기관에 나와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면은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아, 미친 진짜요? 거 아니야? 진짜 깨들어 그 와, 얘기는 소중한 정말. 시간을 내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 태도 때문에 결단을 내려라. 공수처는 결단을 내린 그 아주 앞뒤 재고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미 예. 검찰에서 한 번, 예. 공수처에서 두 번에서 번. 세 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예. 이첩됐기 때문에 다 카운팅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 줘요. 주지. 예. 그럼 집행해서 예. 그러면 공수처 주가가 예. 여기까지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해요. 박균택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3-4번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언제든지 그 수사에 소환 안 하고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그거를 주저주저하고 못하고 안 하는 거다. 안 할 게 뻔하잖아. 검찰 이 핑계 하는 대고. 짓거리 봐요. 그러니까. 안 온다고 했잖아. 크리스마스 날 부르면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구속해버려야지.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약에 안 되면 그 상황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치가 어쨌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다. 그 핵심은 국회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